네, 한 주의 시작 이분과 함께 하셔야겠죠. 쌍끌이 형님 나오셨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형님께서 뽑아주신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다시 거래 절벽 여기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좋지 않은 내용인데요. 네, 거래가 줄어도 너무 줄었어요. 잠시 후에 좀 거래가 줄어든 이유를 찾아봤더니 원인은 명확한데 예. 너무 명쾌하게 한 지점을 가리키는데 그 부분 오늘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추측은 되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네. 풀어보도록 하고요. 미정 씨 마감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지금 애플이 시총 3조 달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거의 다 갔어요 지금. 3조 달러 거예요. 거의 다 2조 9천억대를 넘어갔으니까. 예. 근데 한번 환산을 해봤는데 애플의 시가총액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3,400조 원 정도 되고요.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2,300조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440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다 합쳐봤자 애플 등치 한 종목을 못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졌는지 사실 애플이 2조 달러 들어간 게 작년 8월이거든요. 불과 지금 뭐 1년여 만에 지금 3조 달러로 가는 거니까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460조 정도 되는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 크게 올랐고요. 테슬라도 1% 정도 올랐고, 뭐 알보말이나 이런 종목들도 2% 정도 올랐고요. 조금 주목해야 될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오라클도 뭐 한 16% 올랐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그랬는데 얘네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자동차입니다. GM이 10% 가까이 올랐고, 포드가요. GM도 6% 넘게 올랐는데요. 뭐 생산량 늘린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뭐 실적을 발표도 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이슈 없이 이렇게 좀 급등을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관심 가질 종목은 우리나라 일본은 자동차주인데 예. 최근에 포드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보다 더 시급한 게 배터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포드 하면은 딱 생각나는 기업이 있죠.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좀 체크하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반도체 중에서 아주 돋보이게 상승세를 좀 보인 종목이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종목인데요. 8%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종목은 그 전날 장 끝나고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고 배당도 늘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아주 시장이 호응을 하는데 이 회사가 원래 출발할 때가 통신회사, 통신 네트워크 회사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반도체 비중은 한 30% 정도 되는데 5G가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 부분도 오늘 관전 포인트로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큰 움직임이 없었고 유가는 1% 이상 올라가면서 72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국채금리는 뭐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1.48%. 소비자 물가 좀 지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보면 뭐 오냉카가 지적한 것처럼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치가 나왔는데 솔직히 이제 시장에 반응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이 수치는 정말 이게 눈 튀어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예, 수치였어요. 40년 만에 최고치예요. 40년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근데 시장이 6.8%인데 수치도 7%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왔고 그 전에 예방 주사를 많이 맞은 게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이거는 일시적인 거다 신경 쓰지 마 이러니까 장 시작 전에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 다만 이제 미국 이번 주 연준 금리 정책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예. 참고로 제가 아침에 6월까지 금리 동결 확률 조사해봤더니 역시 20% 정도.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을 한다는 의견이 절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약간 CPI, 그러니까 물가 발표되기 전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예. CPI에 대해서 막 높게 나와도 괜찮다라는 게 멘트를 했잖아요. 다 알고 한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높게 나오길래 저렇게 미리 할까? 뭐 이러면서 사실 이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그 전날 미리 시장도 떨어진 영향이 있는데 참고로 미 물가 지표 한 달 안에서 제일 좀 쉽게 볼 수 있는 지표가 중고 자동차 가격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 달에 2번 발표하는데 예. 아마 이번 주 말 정도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나오게 되면 바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가격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올랐어요, 예. 최근에요. 예. 자, 이제 부담스러운 요인들도 많은 시장입니다. 주변부 변수가 워낙 많은데 과연 우리 시장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수급일까요? 일단 수급 흐름부터 살펴보면은 예. 기관 외국인 같이 사는 종목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금요일 날은 특히 그런 종목이 드물었는데요. 기아 정도만 좀 그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왔고 크래프톤 성신양해 같은 종목이 매수 상위에 있다는 종목은 외국인들이 정말 그 큰 종목 안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급 매수 데이터가 잘 안 잡히는 날이었고
코스닥에서는 당연한 종목이 돋보이는데 주가는 많이 올랐죠. 알테오젠이 지금 닷새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게 뭐 DOU, HFR 정도 종목이 있는데 같이 사는 종목 찾기가 좀 어렵고 기관이 SM을 14일 연속 사고 있다는 점 정도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신세계를 간식 수급 대장주를 했는데 예. 일단은 이런 흐름에서는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종목을 접근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LG전자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금요일 날 쌍끌이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 종목은 수급의 연속성이 조금 더 유지가 되는지는 좀 한번 좀 지켜봐야 돼요. 아직은 매수로 완전히 돌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 투자 포인트는 이제 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7월 달에 이제 뭐 스마트폰 사업 접었죠. 그러면서 적자 요인이 해소가 됐고 3분기에 또 그 난데없이 또 GM 리콜 사태 때문에 한번 출렁했는데 이게 이제 그 대부분 영향이 미쳐 끝났고 배터리팩 사업을 양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는 이제 앞으로는 좀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전장 사업이 올해 흑자 전환 원년으로 왔었는데 GM 리콜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지겠는데 내년은 원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TV는 점점 이제 OLED 고급 제품으로 갑니다. 이쪽에서는 절대 강자예요, LG전자가. 이쪽도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특히 인프라 투자 내년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는데 비즈니스 솔루션 그러니까 B2B로 뭐 노트북 공급하고 모니터 공급하고 이게 굉장히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는 이 스마트폰 사업하기 전에 PBR이 1배에서 바닥이었거든요. 지금이 1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자 사업 부분이 없어졌는데 PBR이 1배라는 얘기는 가격은 굉장히 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성장주잖아요. 앞으로 그 적자 사업부로 접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 가격 정도면 만만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LG전자 종목 레포트 다뤘습니다. 그때 제목이 신한금융투자에서 LG전자에 대해서 12월에 사는 주식이다. 이렇게 네. 달았거든요. 원래 전통적으로 이 회사가 상반기 강하고 하반기 약하고 이런 선입견은 좀 있어요. 예. 실제로 12월에 상승한 그 비율이요. 7대3의 비율로 올랐대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수급도 양호하다. 예.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래 절벽 이 주제를 꼽아주셨는데요. 금요일 날 거래가 안 돼도 너무 안 돼갖고 시장이 안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 장이 딱 마감을 하니까 코스피 거래 대금이 8조 원이에요. 시간으로 한 4천억 원 정도가 더 거래가 됐는데 8조 원대 거래는 그 팬데믹 이후 직후인 5월 이후 지금 최저가 나왔거든요.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줄어도 너무 줄었고 지금은 12월 평균 거래 대금을 보더라도 하루에 코스피 거래 대금이 11조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 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왜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개인이 떠났어요. 이 부분이 눈으로 너무 데이터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월별로 그 투자주차별 거래 비중 코스피에서 딱 찾아봤는데 계속 화합미대로 쭉쭉쭉쭉 떨어지더니 다음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개인 비중이 50% 안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한국 시장 7월부터 계속 조정받고 막 약하니까 징그럽다 이러고서 이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돈이 정말로 해외로 갔나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해외로 갔습니다. 어머. 그 미국 저희 그 세계 해외 결제 금액이 예. 저 폴대 세운 거 보시죠. 11월, 12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로 보면은 12월 달에 하루 평균 한 2조 3천억 정도를 해외 주식을 거래를 한다는 하루에 2조 3천억 원 정도를 거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여기서 빠져나갔다는 게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이 자료를 보려면은 세이브로라는 데 들어가면 볼 수 있거든요. 예. 도대체 그럼 저희 뭔 주식을 많이 샀나? 지난주 금요일 현재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해외 주식을 한번 찾아봤어요. 1등 테슬라, 2등이 애플이고요. 예. 3등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4등이 알파벳이고 5등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더 재밌는 게 6등, 7등이에요. 6등, 7등 다 ETF인데 6등은 나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묶은 ETF에 투자한 게 6등이고요. 7등은 이게 더 재밌습니다. 나스닥 곱하기 3에 투자하는. 나스닥이 1% 올라가면 3% 수익이 나는. 이런 여기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 좀 찾아본 게 그렇다면 돈이 안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주식시장 예탁금이 안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그래도 들어올 여력이 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돈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탁금은 지금 현재 63조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사실 그 12월 달에 이렇게 딱 보면은 개인들이 주식 계속 팔았잖아요.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이 사면서. 예. 그러면은 가만히 있더라도 예탁금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10월을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예탁금 빠져나간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한 2조 원이 더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조 기준으로 보면은 63조인데 실질 예탁금은 61조 정도다. 근데 이 돈이 뭐 개인 돈들은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고 이런데 언제 들어올까? 그리고 왜 빠졌을까? 예. 지금 3천원 회복을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약간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를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매물대를 보통 그리는데 증권사 HTS 보시면은 이렇게 제 매물대 차트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기간도 지정할 수가 있고 제가 요거는 7월 1일부터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서 걸리는지 명확히 보이죠? 지금 매물대 상단에 딱 걸려 있잖아요. 코스피가 일봉. 조기를 돌파하면 시장이 조금 자신감을 얻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돌파 여부는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거 그 돌파하는지 보고 그다음부터는 매물 부담이 굉장히 가벼워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서 여기를 뚫는지 안 뚫는지 보면서 조금 천천히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그 수급 데이터 말씀드리면서 예. 기관 외국인 동시 사는 종목이 굉장히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기관이 많이 샀던 업종들은 외국인이 다 팔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업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는 일단 뭔가 흐름이 변할 때까지는 조금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는 쪽으로 이제 돈이 이동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미국 투자 이제 직접 투자하신 분들 다 기술주 초대형 기술주 매수를 하셨는데 예. 거의 이제 다 수익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걸 할 말도 따지면- 없습니다. 예, 당연한 선택이긴 한데 이제 국내 시장을 우리는 계속 이제 분석하고 봐야 되는 거니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기회를 모색해야 일단은 뭐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날 관심 종목으로 신세계를 얘기하고 오늘 LG전자 얘기하고 여기다 한 종목 정도 더 얘기하면 최근에 수급 좋은 종목이 기아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충분히 싸다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서 수급이 조금 기아도 요새 조금 그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이런 종목 정도로만 일단 관심을 국한시키고 나머지는 사실 뭐 그 뜰 종목들 많은데 예. 수급이 먼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변화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꺼운 시장의 매물벽 지금 딱 맞닿아 있는데 그걸 돌파하고 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지금은 안전벨트가 필요한 장세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